안녕하세요. 강사TV의 박윤진, 박정아, 황시윤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사들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데요. 강사님 지금처럼 강제 비수기에는 뭐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좀 바탕으로 이번 회차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강사님들이 생각하는 성수기와 비수기는 어떤 때일까요? 일반적으로 성수기는 3월에서 6월, 그 다음에 9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비수기는 1월, 2월, 그 다음에 7월, 8월.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 방학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과 같이 이제 뭐 코로나라든가 아니면은 몇 년 전에 메르스, 사스 뭐 이런 전염병이 사스 네, 대유행할 때 강제 비수기가 또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라 전체적으로 좀 경제가 어려워져서 보통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들이 뭐를 줄이죠? 교육비를 가장 먼저 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일이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기관에서 예산을 빠르게 소진하고자 할 때 우리가 보통 이걸 비용 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갑자기 강사님들이 강의를 많이 나가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장애인식 교육 이런 교육들이 유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강사님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돈을 엄청나게 벌기도 한다는 거죠. 네, 저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2017년도부터 이야기가 있었어요.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그래서 분석했죠. 이게 어디서 따는 거고, 내가 강의를 할 수 있을지도 보고, 이게 얼마나 수요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더니, 법정 의무 교육으로 모든 사업장이 들어야 되는 교육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따야 했고, 2018년도에 장애인 인식 개선 자격증 강사 과정이 오픈하면서 1번으로 바로 신청해서 합격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는 바로 매출이 3배가 되는 혼자 성수기를 맞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역시 맞아. 프리랜서 강사들은요 빨라야 돼. 트렌드를 빨빨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느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느린가요, 빠른가요? 전 느립니다. 그렇죠. 같이 놀고 있죠. 그래서 학교는 방학 기간 쉬어야 되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쉬어야 되고, 이거에 비해서 기업은 이제 성수기, 비수기가 좀 적은 편인데 7, 8월은 여름 휴가 때문에 쉴 수밖에 없어요. 휴가 가지 마세요. 주말에 노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항상 우리 정원 강사님이 말씀하신 예산을 이제 모두 소진해야 되는 상황인 10월에서 12월까지는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3개월이 좀 바쁜 시즌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1월 1일부터 구정까지, 그때까지는 그냥 쉬어요. 네, 겨울 휴가를 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7, 8월, 남들 휴가 갈 때 또 가죠. 네, 그래서 저는 휴가 가는 거 찬성입니다. 네, 그러면 성수기예요. 이렇게 반짝하고 또는 어떤 기간을 가지고는 있지만 요 성수기에 강사가 꼭 챙겨야 되고 잘 보내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성수기는 엄청 바쁘죠.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강의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되고 눈치 싸움도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하나의 강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강의료에 무언가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강의는 확정이 아니래요. 두 번째 강의는 페이가 높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때부터 눈치 싸움이 좀 시작되죠. 네. 근데 이제 이럴 때 이제 강사님들의 가치관이 좀 많이 나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돈보다는 신뢰가 좀 더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은 처음에 잡힌 강의부터 좀 고집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담당자한테 확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체력 관리를 좀 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저기 영양제 중독 있으시거든요. 영양제 먹고 살쪘습니다. 뭐 홍삼이라던가 비타민이라던가 이런 거 진짜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시기에는 다이어트가 중요하지 않죠. 네, 그래서 건강 관리가 안 되면 강의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건강 챙기시고, 그다음에 쉴 수 있을 때 필사적으로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차에서라도 중간중간 낮잠 자실 수 있으면 자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강의가 많을 때 책을 쓰거나 무언가를 앉아서 연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는 극성수기라고 좀 표현을 하고요. 성수기가 있고 극성수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매일 강의를 하는 때가 있고 하루에 2탕, 3탕 강의를 하는 그 기간이 올 때도 있는데, 이건 성격에 따라서 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감정
느끼지 마세요. 힘들다 느낀 시간에 자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감정을 아예 배제를 하고 그냥 오늘 또 강의를 한다, 내일 또 강의를 한다, 오늘 또 해냈다. 요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극성수기를 좀 보내는 편이고요. 체력도 하나의 커리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먹었다, 쓰다, 좋은 거예요. 쓴맛 나면 좋은 거예요. 이런 거 드시고 중간중간에 짬내서 링겔 맞으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본인이 선택한 스케줄입니다. 이거 너무 한스러워하지 마시고 못할 것 같으면 스케줄을 안 받아야 돼요. 근데 다 받아놓고 힘들어 죽겠네 하고 울고 하는 거는 좀 능력 대비 못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학교 수업은 한 학기를 통째로 미리 의뢰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럼 사전에 이미 컨펌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앞뒤로 이제 선택된 스케줄은 본인이 욕심내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책임지고 끝까지 하셔야 되고, 못할 것 같으면은 스케줄을 잡지를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책임감 있게 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정말 뿌리채, 송두리째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신념으로 스케줄 잡으셨다면, 토요일, 일요일 놀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친구 만나서도 안 되고요. 다음 주 일주일 강의 PPT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미리 안 하시면 그 다음 주가 폭망합니다. 네. 저는요, 지금 성수기를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동차 점검입니다. 다 있어. 네,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데 한번 큰일이 좀 있었어요. 용인인재개발원에 강의를 가는데요. 저희 집은 서울이었고요. 자동차 시동을 켜자마자 깜빡이가 정말 쉴 새 없이 계속 자동으로 켜지는 거예요. 안 꺼지고요. 근데 하이브리드잖아요, 차가 제가. 바로 앞에 우선 공업사에 가가지고 맡겼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렌트카나 다른 거 빌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택시를 이제 부르려고 했죠. 왕복 택시비가 17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로 강의를 내 상황이라 너무 다행히 직원한테 부탁을 해서 타고 갔다가 왔던. 그래서 저는 아직도 성수기 대비는 자동차 점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 하나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저도 차가 있어서 이제는 좀 욕심을 부려보는데 자차가 없었을 때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신발 욕심. 네. 버리시고 편한 구두를 신거나 아니면 필히 운동화 하나 더 챙겨 다니시고 맞아요. 우리에게 뿌티백은 사치입니다. 가방은 무조건 라지 사이즈. 거기에 신발 넣고 책 넣고 노트북 넣고 다 이고지고 다니셔야 다 때려 돼요. 넣을 수 있는 가방이 최고죠. 그래서 뿌티백에 대한 로망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리고 과정 개발을 좀 해야 되는 강의들은 제발 앞에 시간 확보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매일 강의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과정 개발하지 않고 그냥 있는 PPT 들고 나가서 하다 보면 이제 폭망합니다. 최악이죠. 주말. 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프리랜서 강사들은 한 번 나갔을 때 가정 만족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앵콜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면 뭔가 만족도와 관계 형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좀 철저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확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강사님들은 이 딱 성수기에 아르바이트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윤진 강사님 같은 경우도 뭔가 문서 작업이라던가 서류, 그 다음에 제안서 보내는 것만 따로 하는 아르바이트를 쓰시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멀리 강의 가면 저희 남편 연차부터 잡습니다. 남편 찬스. 네. 남편 괴롭히지 말라고 했죠, 내가. 맞아요. 네, 우리 남편 돈 다 받아가세요. 기사님이요. 네. 저도 사실 성수기 때는 저희 아빠가 운전 많이 해주셨어요. 좋아요. 아빠가 이제 집에서 퇴직하고 이제 쉬고 계시니까 저 이제 지방까지 운전해주시고 제가 대신에 아르바이트비 따로 챙겨드리고 좋아하시던데요. 너무 좋네요. 밥도 같이 혼자 먹고. 살아봐. 누가 날 데려다줘. 또 중요한 건 저는 이건 성격 탓이기도 해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미리 사전에 거리를 다 요새 지도 다 되잖아요. 다 체크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여유 시간이 한 30분 정도가 남았다. 그럼 강의를 컨펌을 하는데 10분 남겨놓고 도착하는 걸로 나왔다. 가실 건가요? 못 가는 거죠, 그거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이거를 네 가능합니다 하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아이고야. 근데 윤진 강사님 나 알잖아. 맨날 도착해놓고 윤진아 주차 때문에 맞아. 돌발 상황이 너무 많아요. 주차 못하고요. 네. 10분 상관입니다. 그날 도로 사정 무궁한
누구한테 그렇죠. 물어볼 거예요. 맞아요. 그럼 밀리면 어떡하고 사고 났으면 어떡할 그러니까 거예요. 차라리 불안하면 오히려 대중교통이 난 것 같아요. 네, 저도 두 분처럼 강의가 겹치거나 할 경우에는 당연히 강사님들의 친하게 지내셨던 분들 또는 강의 피드백이나 만족도가 좀 좋으셨던 분들을 찾아서 좀 의뢰를 드리곤 하는데요. 사실 성수기에는 저도 강의하기가 힘든데요. 손이 많이 가는 강사님들한테는 잘 전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커뮤니케이션의 피로도가 높으면 저도 업무를 못하고, 네, 그래서는 그런 것만 조금 배제를 하고 의뢰를 드리는 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비수기는 주로 뭐 하고 지내시나요? 비수기는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어떻게? 번째는 완전 쉬어버리는 강사님. 두 번째는 비수기에도 돈을 벌어놓을 구멍을 만들어 놓는 강사님. 어디에 해당되세요? 놀죠. 어디에 공부합니다. 적당한 예시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어떤 강사님들은 진짜 유럽으로 10일, 15일씩 이렇게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블로그에 그동안에 못했던 밀린 포스팅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책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강사님들은 그때 이제 바짝 아이랑 아주 마음껏 놀아주기도 하고요. 저희처럼 유튜브로 찍기도 하고 못한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비수기에 우리 강사님들 프로필 업데이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매년 한 장씩 새로 찍어 놓거나 그런 것들도 하고요. 뭔가 저는 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다음 성수기를 준비하는 그런 강사인 것 같아요. 네, 멋집니다. 시윤 강사님은요? 얘랑 놀고 있어요. 거짓말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얘랑 놀고 있어요. 그때 한창 독립출판에 꽂혀가지고 힘내셨죠? 네. 인디자인 배우러 가고 책 혼자서 막 출간하고 그러니까 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시윤 강사님도. 럭시 또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그거 따고 싶어가지고 맞아. 세부 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바닷속에만 들어가 있고 좀 그렇게 어차피 노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즐기고 있었습니다. 예. 사실 저는요, 비수기에는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먹으러 다닙니다. 네. 먹는 거 좋아해요? 먹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부도 중요한 이유가 다음 시즌을 좀 준비하는 맞아요. 것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희 남편을 챙깁니다. 성수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를 대신에 남편이 사실 모든 것들을 다 해서요. 남편 이번 기회에 사랑해. 미안해요. 너무 네. 난 없어. 그럼 우리 성수기나 비수기에 좀 이렇게 큰 폭이 없이 좀 유연한 고정적인 수입을 좀 만들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비수기에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특강을 여시는 강사님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강사 양성 과정이라던가 본인이 잘하는 어떤 컨텐츠, 퍼스널 컬러 하시는 진단하고. 분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어떤 컨설팅이라던가 1대1 퍼스널 쇼퍼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강의들을 열어서 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책을 썼다. 이제 이게 저작권료가 나올 거고요. 혹은 우리 성수기 때 진짜 돈 많이 벌잖아요. 거의 막 600, 700, 뭐 1000 찍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때 벌었던 돈이 다시 이자 소득을 낼 수 있게끔 재테크 공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굳이 강의 수익이 고정적으로 들어온다를 좀 기대를 저버리시고 기타 수익이 고정적으로 갈 수 있게 건물주가 꿈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 거 고정 수입이죠. 예전에 저 아는 분은 낮에는 기업 교육하고요. 저녁에는 그 투다리 아세요? 코치? 그거 사업 같이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겠네요. 매일 저녁 가서 맥주 한잔 하고. 술 먹는 얘기. 저도 2018년도에 비수기 때 책을 샀어요. 그때 왜 저 파워포인트 책 쓴다고. 맞아. 그거 어떻게 되셨어요? 보통 MS 버전이 뭐 13, 16 이렇게 3년 단위로 움직여요. 그래서 19년 버전이 이제 나올 거를 예상해서 거의 다 출간 적응까지 맞춰놓고 19년 버전에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그것만 좀 삽입해서 출간을 하려고 하는데요. 2020년 현재까지 아직 그 19년 버전이 안 나왔어요. 네, 제 책은 못 쓸 것 같아요. 언제 네. 나오나요? 그러네요. 자, 그럼 이번 컨텐츠는 강사의 성수기와 비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들 성수기에 벌어서 비수기를 채울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자, 그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